파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파티에는 다수의 미성년자를 포함해 200여 명가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퀸즈 포레스트힐 공원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가방 안에서 발견된 시신의 혈흔을 추적하며 정확한 범행 동기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한국을 포함한 90개 국가에 대한 여행금지 권고를 해제했습니다. 연방법원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권한 남용이라며 현재 적용된 모든 지침 내용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돈바스 지역의 병력을 집결시킨 러시아가 곧 대규모 공세를 펼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러시아는 르비우 인근 대규모 무기고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어제 새벽 한 파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파티에는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포함해 200명가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활절을 맞은 어제 새벽 하우스 파티 도중 발생한 총격 사건 현장입니다. 총격 소리가 들리자 그 자리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습니다. 이윽고 세 발의 총성이 들리는가 싶더니 총소리가 계속해서 들립니다. 모두들 소리를 지르며 집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There was a party here this evening at an Arab bed and breakfast behind us here. There were in excess of probably 200 people that were in the building. Gunshots rang out inside the building and outside the building. 사망한 2명은 미성년자로 알려졌으며 부상자 중 2명은 총상이 아닌 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Other than the two deceased, most of the people were in stable condition. And besides the gunshot victims, we have people. I believe there were two that had broken legs from jumping out of windows. They sustained injuries from that. 사건이 일어난 하우스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빌린 장소로 미성년자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는 50발 이상의 총알이 발사됐으며 집 밖에서도 여러 발이 더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들은 집 밖에서도 계속해서 총격을 가했던 것으로 보고 현장 주변을 8곳으로 나눠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또 권총 외에도 소총이 사용됐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용의자가 여러 명일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퀸스 포레스트 힐의 공원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58번이나 칼에 찔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BC 뉴스, 뉴욕 포스트 등에 따르면 숨진 여성은 51세의 오솔리아 갈씨로 밝혀졌으며 이날 오전 8시쯤 공원을 산책하던 사람이 메트로폴리탄 애비뉴와 포레스트 파크 드라이브 교차로 부근 모퉁이에 놓여있던 더플백에서 피가 흘러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가방 안에서 숨진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시신은 목과 몸통, 팔, 손 등에 무려 58번 찔린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은 길에 떨어져 있었던 핏자국을 거꾸로 뒤쫓아가 현장에서 멀지 않은 여성의 주택을 찾았습니다. 이 집에서도 혈흔을 발견했는데 숨진 오솔리아 가레의 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들은 이 집에 숨진 여성과 남편 그리고 각각 17살, 13살 두 아들이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큰아들은 사건 발생 당시 타주에 여행을 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13세 아들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지만 풀려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갈 씨는 밤에 친구들을 만나러 외출을 했고 밤 11시경 같이 돌아온 한 남성이 갈의 집의 지하실에서 그녀를 살해한 후 더플백에 넣어 끌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위층에 있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또 범인은 갈 씨의 휴대폰으로 남편에게 다음은 온 가족이라는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강제 진입의 흔적이 없어 범인과 갈 씨가 서로 아는 사이였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웃들은 이번 사건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인 존 플랭크스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우리는 뒷마당에 있었는데 그녀는 개와 함께 밖에 있었고 평상시와 다름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웃들은 이들 가족이 약 10년 동안 이곳에 살았던 조용한 가족이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한국을 포함한 90개 국가에 대한 여행 금지 권고를 해제했습니다.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질병통제센터 CDC가 한국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에서 3단계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4단계는 CDC가 여행하는 것을 피하라고 권고하는 것으로 지난 2월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한국의 여행 경보를 4단계로 올린 바 있습니다. 3단계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이라면 가지 말 것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방문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4단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CDC가 이번에 여행 경보를 3단계로 낮춘 지역은 한국을 포함해 영국과 프랑스, 호주, 일본, 이스라엘, 터키 등 모두 90개 국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90만 명대에서 지난달 2만 명대까지 내려갔던 국내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다시 3만 8천 명대로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LA 카운티의 경우 지난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1,030명으로 일주일 만에 15% 증가했습니다. 뉴욕의 증가세는 더 가파른데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6,900명에 육박해 지난달 최저점을 찍었을 때보다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감염률도 한 달 새 1.5%에서 4.8%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처럼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2,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 때문인데 최근 조사에서는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가운데 86%가 스텔스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연방법원이 항공기와 열차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권한 남용이라며 현재 적용된 모든 지침 내용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로리다 연방지법의 캐서린 킴벌 미젤 판사는 오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를 상대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철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기관의 마스크 의무화 지침이 과도한 권한 남용이라는 것입니다. 미젤 판사는 판결문에서 CDC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침을 연장해왔으며 법원은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CDC가 마스크 의무화 지침을 연장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주 CDC는 아직 오미크론 하위 변이 확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초 오늘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다음 달 3일까지 15일 더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This is obviously a disappointing decision. The CDC continues recommending wearing a mask in public transit. As you know, this just came out this afternoon. So right now,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who would be implementing, and the CDC are reviewing the decision. And of course, the Department of Justice would make any determinations about litigation. 반면 그동안 꾸준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해온 미국 항공사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을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아직까지 법무부가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14개월 넘게 이어져온 CDC의 지침이 더 이상 연장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각 주별로 대부분 실내와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가운데 유독 대중교통에만 마스크 의무화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적지 않은 만큼 현재로선 정부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가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더 높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제너럴 밀스가 생산하는 시리얼 럭키참스를 먹은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이상을 호소하면서 식품의약국 FDA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너럴 밀스 홈페이지 고객 게시판에는 럭키참스 시리얼을 먹고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등을 겪었다는 소비자들의 항의 글이 수천 건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시리얼을 먹고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만 100명이 넘는다며 제품 이상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리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제너럴밀스는 내부 조사 결과 럭키참스 시리얼로 인한 이상이 발생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리얼에 설탕옷을 입히거나 포장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돈바스 지역에 병력을 집결시킨 러시아가 곧 대규모 공세를 펼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예상했습니다. 러시아는 리비우 인근 대규모 무기고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세작전 준비를 완료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병력 이동을 완료하고 공격 태세를 다 갖췄다는 겁니다. Збройні сили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завершують створення наступального групування в східній операційній зоні. Поряд з цим противник не припиняє завдавати ракетно-бомбових ударів по об'єктах інфраструктури України. 또 러시아가 마리오폴 점령을 위해 전략 폭격기를 동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리오폴은 돈바스 공격을 위한 핵심 지역으로 이곳에 대한 점령이 완료되면 대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리오폴에선 소수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항복 최후 통첩을 거부하고 항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어제 리비우에 대한 미사일 공격으로 서방 국가들이 제공한 무기들이 보관된 창고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바스 대공세를 앞두고 후방의 군수지원센터에 대한 공격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러시아는 흑해함대 기함, 모스크바호 격침에 대한 보복성 공격의 일환으로 지대함 미사일 넵튠의 제조 공장 등의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 2만 3천여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1만 8천여 명의 러시아군이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김호수 검찰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의 것이라면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입법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70분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호수 검찰총장과의 면담. 청와대는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이 민주당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건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 말할 수는 없다며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검경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다시 한번 입법 과정을 돌아봐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3월 공수처 출범 당시에도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가 나아갈 방향이라면서 절차에 따른 질서 있는 추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 총장 사표를 반려한 데 이어 면담에서도 신뢰를 표명하며 현 상황에 대해 김 총장의 책임은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표 반려와 면담을 통해 검찰과 국회 양쪽에 더 많은 대화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자녀 편입학과 아들 병역 판정에서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내부에서는 자진 사퇴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조국 사태를 공개 소환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의혹과 아들 병역 의혹에 대해 검찰이 조국 사태 때처럼 수사하라는 겁니다. 소녀의 일기장까지 압수하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명자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선 그동안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는 어디로 사라졌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팩트가 있어서 70여 것을 압수수색했습니까? 수사도 하지 않고 팩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친구니까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국민의힘은 사퇴론에 선을 그으며 청문회에서 검증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밝혀진다면 그때 가서 인사의 잘못을 지적해도 늦지 않습니다. 비판보다 검증이 우선해야 합니다. 조국 닮은 꼴이라는 프레임 차단에도 나섰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정 후보자가 조작을 했냐 위조를 했냐면서 프레임 말하지 말고 검증해달라라고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도부의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선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공개 발언이 처음 나왔습니다. 공정을 바랐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의대 편입시험에서 아들에게 최고점을 준 다른 교수도 후보자와 14편의 논문을 같이 쓴 사이라는 추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제네시스가 뉴욕 맨하튼 중심가에 특별한 전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의 위상을 알림과 동시에 문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뉴욕 맨해튼에 한국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제네시스의 간판이 들어섰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쇼룸과 달리 한국 문화와 음식을 알리는 복합 문화공간 형태인데 맨해튼 서쪽 유동인구가 많은 첼시 마켓 인근에 자리 잡았습니다. 복합 문화공간 제네시스 하우스가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 문을 열었습니다. 제네시스 하우스는 앞으로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는 전초기지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지하 1층에는 무대와 관객석이 자리하고 지상 1층에는 제네시스 차량의 쇼룸이 위치합니다.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공연과 전시회, 신차 발표회를 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첫 번째 하우스가 이제 제네시스 뉴욕이고요. 앞으로 좀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많은 글로벌 고객들이 제네시스 하우스를 통해서 우리 제네시스 브랜드의 서울 브랜드의 한국 브랜드의 특별한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네시스 하우스 공개 행사에서는 새로운 콘셉트카인 제네시스 X 스피디움이 세계 최초 공개됐습니다. The Inspedium track together with the brand values of Genesis and especially materializing with a car which has a typology of the Grand Tourer car. So creating the best of the best basically. 제네시스 하우스 2층에서는 다양한 퓨전 한식이 제공되고 한국의 전통차와 전통주를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It's more than a showroom. It's more than a restaurant. It really is a home to showcase Korean culture. 복잡한 도심 속의 오아시스를 지향하는 제네시스 하우스의 첫 번째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제네시스 하우스가 한국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확대에 어떠한 기여를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 아들인 고 랄프한 선생의 추모 행사가 오는 일요일 열립니다. LA 한인회가 주최하고 흥사단과 도산기념사업회, 광복회 미 서남부 지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고 랄프한 선생의 유가족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도산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는 범 커뮤니티 행사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그분들의 후손들의 유지를 받들어서 단체들과 개인들이 그 일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926년 LA에서 태어난 고 랄프한 선생은 미 해군과 배우로 활동했으며 이후에는 도산 기념사업과 대한민국 독립 역사를 알리는 데 앞장서 오다 지난 2월 향년 9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리 카루소 LA 시장 선거 후보가 자신의 활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LA 경찰국 커미셔너 활동을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리 카루소 후보는 지난 2001년부터 4년간 LA 경찰국 커미셔너로 활동하면서 모두 139번의 미팅 가운데 53번이나 참석하지 않아 결성률이 38%로 조사됐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같은 시기 커미셔너로 활동한 로즈 오치의 결성률 12%, 데이비드 커밍햄 3세 3%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리 카르소 후보는 참석한 미팅 가운데 12번은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 카르소 후보는 지난 11일 발표된 UC 버클리 정책연구소와 LA타임스 공동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24%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영업하는 사업주가 채용 공고를 낼 때 해당 일자리의 급여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이 오는 5월 15일에 발효됩니다. 제2사 뉴욕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시에서 영업하는 사업주가 채용 공고를 낼 때 해당 일자리의 급여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이 5월 15일부터 발효됩니다. 이 법은 직원이 4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임시직을 채용하는 인력 파견 업체를 제외하고는 뉴욕시의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소재 사업체들은 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각 직급에 따른 급여 범위를 설정하고 기존 직원들에게 이런 급여 수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를 부서장들에게 지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번 법에 대한 재계의 반발도 많습니다. 이미 이번 법의 시행을 11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의회에 발의된 상황입니다. 재계는 노동수급이 빠듯한 시기에 이 법은 잘못된 해결책이며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 등 다른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을 시행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법 준수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을 대리하는 로펌 쿨리의 파트너 제라드 오셰시는 원격 근무 시대에 많은 회사가 전국에 걸쳐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50개 주의 법령에 맞춰 채용 공고를 할 수 있는지를 고객들이 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법 시행으로 인해 구직자가 면접 말미에 급여 수준을 알게 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